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이오닉5 시승 행사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그런 여러가지 영상들이라든지 커뮤니티에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걸 한번 종합을 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오닉5의 가격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여러가지 실내외 그런 소감들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속력 부분인데요. 가속력은 조금은 아쉽다는 평이 좀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승차가 대부분 이륜구동이었기 때문에 토크라든지 모터의 그런 부분, 출력 차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아이오닉 이륜구동 같은 경우는 모터 토크가 160kW이기 때문에 35 정도 토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225kW 모터를 쓰기 때문에 듀얼 모터요. 그래서 60 정도의 토크를 발휘해요.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륜하고 사륜이 약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개소세 5% 기준으로.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중형차를 준대형 이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체감하기에도. 구매 고민이시라면 저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5.2초의 제로백을 갖는다고 하니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노멀 모드보다는 좀 더 가속감을 그나마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평도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하다, 이런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승차감인데요. 승차감은 그래도 좀 평가가 좋은데, 안정적인 주행 감성이 있는데, 중형차처럼 그런 묵직한 느낌이 조금 오히려 전기차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덜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좀 단단하다기보다는 좀 소프트하다, 그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가 주로 이루는 것 같고요. 소음과 진동 측면은 오히려 방음 측면은 신경을 많이 써서 전기차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중접합 차감유리도 1열하고 2열 다 넣어가지고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소음 면에서는 올라온다,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온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평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주행거리 부분인데요. 주행거리는 실제 스펙이 공개가 되었죠. 카탈로그를 한번 보면서 한번 갈까요? 사륜구동하고 이륜구동하고 휠이 19인치하고 20인치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전기차의 핵심 요소 스펙 사양인데요. 일단 빌트인캠 미적용 기준으로 이륜구동은 19인치 휠인 경우 복합 주행거리가 429km 정도 되고요. 빌트인캠이 착용됐을 때는 421km, 프레스티지 20인치 휠인 경우는 401km 정도 되죠. 사실 이 정도면은 저희가 초기 아이오닉5에 기대했던 그런 주행거리, 400km 중반은 좀 돼야지 좀 탈만하겠다, 그나마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80대 초반 되는 그런 배터리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행거리도 529km였나요? 그렇게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홈페이지 게재가 되어 있죠. 가격에 큰 변화도 없는데 주행거리를 거의 한 20-30km를 늘려줬으니까 테슬라의 그런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구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오닉5는 조금은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휠은 20인치 휠이었고 실제로는 좀 더 나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500km 가까이. 근데 사실 겨울에 타면은 사실 400km도 안 나올 것 같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1열 같은 경우는 릴렉스 취향 모드 있잖아요. 그게 좀 평가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좀 보면은 클러스터의 베젤이 좀 두꺼워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약간 운전석 같은 경우는 각도가 좀 불편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행 중에 계속 화면이 움직이니까 모니터 그 옆에서 좀 불편하다라는 걸 느끼는 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가 있어서 사각지대도 이렇게 알려주고, 미러가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다만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가격이 130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선택할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거 옵션보다는 다른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내 2열에 앉았을 때의 그런 레그룸은 100cm 정도 나오잖아요. 설계 중인 수치 기준으로 주모 한 2개 반 정도, 2-3개 정도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느낌은 소나타급 정도? 그랜저급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3m 정도 되면은 충분히 그랜저를 기대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부분인데요. 2열을 폴딩을 했을 때 2열 시트의 등받이 최상단부부터 트렁크 도어 끝까지 이렇게 길이를 보면은 실측 기준으로 162, 3cm 정도 나오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중형 SUV 또는 투싼 같은 경우가 최소 175 정도 나오니까 뭐 180 이상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2열 시트가 이제 전후 슬라이딩이 되니까 슬라이드량이 한 20cm 정도 됐었나? 23cm? 그 정도 돼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해도 크게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181cm 정도 되시는 분이 실제로 누웠을 때도 머리가 이제 모질라고, 그런 경우는 제일 좋은 건 아마도 놀이방 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이방 매트를 좀 깔고 하면 1열 시트하고 2열 시트 헤드레스트 사이에 빈 공간이 뜨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긴 길이 기준으로는 한 2m 가까이 한 190cm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트를 접었을 때 풀플랫 했을 때 그 천장까지의 헤드룸 전체적인 상하 높이, 트렁크 공간, 뭐 2열 공간 이렇게 보았을 때 73cm, 4c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투싼 정도보다 조금 못 미치죠. 한 2, 3cm. 그리고 중형 SUV보다는 약 3, 4cm, 76 정도, 5, 6 정도 나오니까 조금 부족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전 루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헤드룸 공간을 좀 한 4, 5cm 정도 가량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보다는 가격도 적고 썬루프가 개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요. 2열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트렁크 공간, 휠하우스 쪽 최소 폭 자체는 중형 SUV보다는 좀 한 4, 5cm 정도 적은 100cm 정도 초반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름. 각종 옵션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는 것, 소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HDA2 그런 부분은 차선도 변경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HDA2는 사실 비추드리는 옵션이고 스마트 센스였나요? 거기에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좋다고는 하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 저속 구간에서 차가 끼어들 때 잘 감지를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는 평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거든요. 조수석에 이제 조석 시트를 이제 전동돼 있을 때 리클라이닝도 이렇게 옆에서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이 오히려 2열을 조작하는 버튼을 있어서 오히려 불편하다, 그런 평도 있어요. 사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쉽긴 한데, 2열 뭐 전동 시트 그렇게 많이 이용할 일이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2열 시트를 최후방으로 놓고 대부분 사용하지, 뭐 물건 손 닿는 위치를 좀 당긴다든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닥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 이런 부분은 약간 뭐랄까, 머리를 좀 움직이면은 화면이 좀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평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증강현실 내비가 이렇게 크게 화면이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가격 공개가 되어서 그에 대해서 짧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격 공개는 개소세 5%, 개소세 3.5%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프레스티지하고 익스클루시브, 총 가격, 스탠다드하고 롱레인지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요. 가격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이륜 기준으로예요. 익스클루시브는 개소세 3.5% 기준 5,200만 원이고, 개소세 혜택 39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게 되면 200만 원 정도가 빠져서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에 서울시 보조금 혜택 1,200만 원 정도 하면은 3,800만 원 정도가 좀 탈 수 있는 롱레인지의 이륜 구동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클루시브 기본 트림이에요. 근데 이제 프레스티지로 올라가게 되면은 약 50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륜 구동을 선택했을 때는 약 3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개소세 5% 기준이니까 300보다는 좀 적은 뭐 한 28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도 가격이 공개가 되었죠. 가격표 한번 보시면은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개소세 3.5% 기준 4,900만 원 정도, 그리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역시 개소세 3.5% 기준으로 약 450만 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36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각 지역에 구매하시는 장소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사 최근에 보면은 이미 보조금이 거의 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90% 가까이 뭐 다 차서 올해 소진 다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뭐 영동군이라든지 어디 지역에 신청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곳 찾아가서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도 그런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 혜택을 좀 늘리는 그런 추가적인 정책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드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EV6라든지 아이오닉 5 대기하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좀 정보를 서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아이오닉 시승 소감을 좀 종합해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아봤고 가격도 한번 알아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하루빨리 아이오닉이라든지 뭐 EV6 기다리시는 분들, 소비자분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발빠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김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